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은 마무리 수순이며 빨리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공세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는 이란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당초 4주에서 6주의 시한을 제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란 미사일 기지 80%를 제거했고 드론들도 격추하고 있다며 전쟁이 끝나면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 lot of work, a lot of brilliant work, but we're going to have a much safer world as soon as it's finished, and it's going to be finished pretty quickly. 이번 전쟁은 몇몇 채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메네이를 비롯한 다수의 수뇌부가 미군 공격으로 사망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작전이 끝날 것임을 내비친 겁니다. 다만 이란은 이틀 전에 항복했어야 했다고 말해 최고 지도자 선출 이후 항전 의지를 키우고 있는 이란을 향해 묵직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공세를 누그러뜨릴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세계 원유의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유가를 폭등시키고 있는 걸 뒷짐만 지고 바라보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Perhaps go alongside of them for protection. We don't think it'll be necessary if it is. And if they do anything, the price will be incalculable. 이란 해군 전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미사일 역량도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원유 수송로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 경고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쟁이 꼭 끝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를 반박하는 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0일 국영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국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차남인 강경파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지도자로 임명하고 결사항전 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거의 끝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한 내용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데 나온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이란 전쟁 이번 주에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했고 군사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매우 곧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는 본인의 예상보다 더 올랐다. 그리고 이란의 모즈타바 선출에 실망스럽다. 베네수엘라에서 1억 배럴의 석유를 가져올 것이다 등등.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크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 지금 분위기 전환 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모즈타바가 선출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모즈타바를 아예 딱 집어넣고 계속 싫어한다는 발언을 했고 심지어는 모즈타바가 선출이 되면 5년 뒤에 또 전쟁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 왔는데 그렇다면 이 모즈타바를 좀 표적으로 삼아서 하메네이에게 썼던 참수작전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안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되든 간에 계속 하겠다고 했고요. 특히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는 하메네이와 같이 제거하는 대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모즈타바의 인척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다음에 매제, 자기 아들, 자기 아내, 조카들이 다 죽었거든요. 혼자 살아남았어요. 운이 좋게 살아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제거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다만 지금 이란 내에 있는 이제 아랍 분리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기네들은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 전문을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내용에서 자기네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죽었는데 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최고 지도자로 모지타바가 없으면 혁명수비대가 급격하게 와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 생각이고요. 예. 공식적으로는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래서 현재 뭐 지금 이스라엘도 모지타바가 부상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아. 네. 지금 근데 혁명수비대에서는 모주타바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고 믿겠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겠다 이러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게 지금 이란 상황에서는 그런 최고 지도자의 그 존재 자체가 필요한 상황인가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는 최고 지도자가 유고 상황이기 때문에 예. 헌법 111조에 따라서 대통령, 사법부 수장, 그다음에 헌법수호위원회 대표 3명이서 지금 공시동 체제를 하고 있거든요. 임시 체제인데 예. 임시 체제에서는 쉽게 말하면 아직 뭐 군 통제권을 갖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면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최고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혁명수비대도 그쪽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세 사람이 하지 말고 빨리 최고 지도자를 임명해달라. 예. 최고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거고, 특히 모주타바와 혁명수비대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나오죠. 최고 혁명수비대의 마쿠 실세가 모주타바다. 예. 그러니까 모주타바가 혁명수비대 활동을 했던 거죠, 전에. 그러니까 87년에서 88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했고요. 예. 그리고 공식 직함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혁명수비대, 특히 민병대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막구 실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모즈타바와 혁명수비대가 어쨌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네. 있는 건데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 좀 미국과 좀 태도를 바꿔서 전향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대단히 놀랐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강경하다고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의 난국을 해치기 위해서 급작스러운 대화를 제시할 수 않겠느냐. 그거는 제 생각에는 0.001%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예. 가족들이 다 죽고 특히 아버지가 순교자로서 거의 반열에 올라서 그 후광으로 어떤 면에서는 아들에게 간 건데 여기에서 대화를 한다.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예.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란의 전력 상황이 뭐 혁명수비대에서는 6개월도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전력상으로는 버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전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미국, 이스라엘이 오판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미국이 오판했다? 미국, 이스라엘이 오판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미사일 발사대를 80% 뭐 다 없앴기 때문에 이란이 못 쏜다고 그랬는데요. 못 쏜 게 아니라 안 쏜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네, 지금 보면은 지금 다시 공격의 강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예. 어제부터 드론을 20%, 미사일을 100% 증가시키게 했거든요. 예. 쓰지 않은 곳에서 지금 미사일이 나와요. 파괴한 곳은 예를 들면 서쪽에 미사일 기지인데 네. 동쪽에 쓰지 않는 미사일 기사를 쓰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껴둔 거예요? 아껴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에 대비해서 어차피 이란은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전력차가 너무 크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이란은 뭐가 이긴 거냐면 생존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 생존하면 이기는데 작전을 어떻게 썼냐면 제일 처음에는 주요 국가에 있는 미군의 레이더 기지를 공격을 해서 그걸 무력화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싼 미사일을 계속 쏴서 드론과 쏴서 비싼 미사일로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소진시키죠. 네.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그렇게 난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단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지금 미사일을 더 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습을 높이면 지금까지 또 아껴뒀던 거를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점점 더 이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란은 장기전으로 가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란은 장기전은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예. 버티는 게 이긴다고 생각하고요. 이란의 지금 목표는 최대한 사실 우리한테는 안 좋은데 경제적 타격을 줘서 예. 유가를 올리는 거 그리고 미군의 피해를 더 주는 거 그거를 강조하면서 그러면 미국이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미국 여론도 안 좋아지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유가가 더 올랐다고 하는 것처럼 예. 미국도 지금 유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압박을 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죠. 빨리 저는 제 생각에는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이스라엘이 공동 목표는 거의 달성했거든요. 네. 엄청나게 지금 현재도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할 것도 없어요. 더 해봤자 그냥 유가만 오르고 그러니까 그냥
나 이겼다. 전쟁 승리 선언하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럴 상황은 아직은 그들에겐 아니라는 겁니까? 그 이란이요?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래 우리 이겼으니까 나갈게 그게 굉장히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런 비슷한 발언을 몇 개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네네. 이란의 알리 라리자니의 발언이 미국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기자가 이 알리 라리자니의 발언에도 어떻게 생각하냐 예. 그랬더니 우리가 이겼네 뭔 소리냐 걔네들 졌는데 들을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이겼다. 계속 예. 그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거의 전쟁이 끝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최근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지상 작전이 투입해서 갖고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계속 그런 말이 있죠 지금. 그 가능성은 열려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우리가 뭐 지상군 투입 안 한다 그거를 말할 필요 없다. 예. 그거를 말하고 하는 게 어딨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계속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아마도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거는 특수부대가 들어간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예. 특수부대가 들어간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그 우라늄을 탈취하러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탈취하러 들어가려면 주변을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 하기 전에는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미군 피해가 너무 커질 테니까. 네. 아무리 특수부대를 할지라도 예. 상대가 벌떼처럼 뭐 준비하고 있으면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유일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해서 뭐 특수부대를 들여보내느니 지상군을 투입한다느니 그런 얘기가 계속 오가는 것도 그냥 이란에 대해서 혼란을 주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혼란 주는 방법이죠. 근데 지금 이란이요. 생각보다 작전을 많이 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얘기가 뭐냐면 미국과 이스라엘 대사를 자국에서 추방하는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누가 뭐 하진 않겠지만 예. 예, 굉장히 심리전이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양측의 공격이 점차 심해지면서 석유 시설뿐만 아니라 이 해수를 식수로 바꾸는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외신에서는 이 식수가 석유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렇을 겁니까? 그 사실은요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인데 미국 쪽에서 이란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란은요 담수화 시설 의존도가 3%밖에 안 됩니다. 아 이란은 그럼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국가인가 보죠? 담수화 시설이 별로 없어서 예. 아니, 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이 아랍 국가들보다 많아요. 산이 있으니까. 네네. 예. 산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래서 3%밖에 안 되거든요. 예. 아랍 국가들은 90%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공격이 이란이 석유 시설 아니고 담수 시설을 공격하잖아요. 예. 그럼 생활 진짜 마비됩니다. 아예 생활 물이 전혀 없는 거죠. 쓸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쓸물이 없죠. 담수에 엄청나게 의존을 하는데 예를 들면 UAE 같은 경우 90%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석유 안 때려도 담수 시설만 공격해도 너희들 옛날로 돌아간다.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예. 예, 그래서 담수 시설 같은 거 건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란이 공격을 받아놓으니까 이란도 거기에서 지금 핏대를 채울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도 이란의 시설을 공격했고, 그러니까 이란도 텔아비브 쪽에 있는 그 물 자원 시설에 해킹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계속 지금 보이지 않는 선에서 거의 지금 레드라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 물 시설은 레드라인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란보다는 미국에 훨씬 불리한 상황이 되는 그럼요. 거겠네요. 훨씬 불리합니다. 이란은 그 물 담수 시설에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담수 시설은 정말 아랍 쪽에는 그거는 생명줄입니다. 그러면 그 담수 시설을 공격한다는 게 그동안은 그거를 그냥 그 민간인의 피해를 크게 주기 때문에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예 그 손을 안 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공격한다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 지금 뭐 계속 공격은 안 되겠지만 조금씩 하고 있죠. 예. 지금 테헤란이 계속 이틀째 지금 검은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스라엘이 유리 조작물을 예.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민간 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는데 양쪽에서 그 부분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신속히 끝내기 위한 제안을 설명했다. 이렇게 러시아 측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앞서서 이 보도에서는 러시아 측이 이란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했다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란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국이 전쟁 공격만 중단하면 끝입니다. 이거.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란에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전쟁 중단해라. 예, 그거 하면 전쟁 끝나거든요. 예. 미국이 공격을 끝났는데 이란이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보복이 오고 전쟁이 길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에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러시아가 중립이냐? 네. 그랬더니 러시아 대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립 아니다. 우리는 이란을 지지한다. 아, 확실히 말했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공격의 선제 공격은 누구냐? 그럼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약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란을 지지한다. 그리고 지금 이란은 그 누구도 선제 공격을 받았다고 누구도 얘기해 주지도 않고 혼자 공격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했겠지만 지역 안정을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적으로 주변에 미군 시설을 때리면서 주변 국가를 공격했잖아요. 예. 주변 국가들이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네. 주변 국가 정상에 일일이 전화를 다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예. 진정해라. 내가 이란 쪽에 얘기를 하겠다. 아, 중재해 보겠다 이런 예, 느낌인가요? 그래서 이란 쪽에 대통령이 얘기했고 예. 아마 페제슈킨 대통령이 갑자기 주변 국가들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좀 실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공격 안 하겠다까지만 해야 예, 예. 되는데 예. 미안하다 하는 바람에 이란이 난리가 났어요. 네네. 공격 안 하겠다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중재국은 예. 러시아가 가장 강한 중재국이죠. 그 계속 나오는 질문이 그럼 도대체 미국은 이란은 그래 이스라엘은 이란 싫어하는 거 알겠어. 미국은 그럼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느냐에 대해서 네타냐후의 부추김에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갔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전쟁 과정에서 네타냐후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합의를 해서 어디 시설을 공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냥 자체 판단으로 그래 이번엔 유전을 공격하겠어 해서 미국이 막 화를 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공격의 레드라인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뭐 하르그 섬이 있거든요. 예. 그 석유 저장고.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의 90%가 그쪽에서 나오거든요. 네. 거기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이 나기 때문에 예. 일단 그건 레드라인이에요. 전 아무도 그런 공격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레드라인이 있는데 테헤란에 있는 유류 저장고를 공격한 거는 그건 미국이 원하는 거 아닌데 이스라엘이 한 거라서 예. 미국이 화를 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전쟁은 뭐 제가 굳이 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말을 좀 전해드리는 게 좋을 건데 예. 마크 예. 워너 미국 상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거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 네.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그냥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다 예. 얘기를 했고 왜 우리가 여기다 돈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뭐 많은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마가 그쪽에서도 골수 그렇죠. 팬들도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이 이 전쟁에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예.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거는요. 이란과 핵 합의를 해서 이란과 경제적으로 묶이는 게 미국에게는 훨씬 더 얻는 게 많습니다. 예. 근데 예. 그거를 미국이 이번에 하지를 않은 거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정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당시 미국의 젊은 학자들이 소장파 학자들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우리는 왜 이란과 적대시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 전환을 온 건데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 때 다시 반대가 된 거죠. 엎어버린 예.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전쟁을 그래도 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입장이고 이스라엘은 이번이 기회라고 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차, 의견차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끝낼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얘기한 다음에 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아마 그 두 사람의 만남이 결정적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스라엘도요. 얻을 거 다 얻었어요. 그 공용 목표는 다 얻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탄도미사일 제거가 가장 큰 목표였는데 탄도미사일 많은 파괴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파괴했는데도 이란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네. 제대로 다 제거했느냐라는 의문점은 있긴 해요. 예. 그렇지만 뭐 엄청난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까지 다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서 지도부를 한 40명을 전부 다 몰살을 시켰잖아요. 예. 전쟁 목표는 어지간한 건 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승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나와도 전쟁을 끝내도 좋죠. 예. 전쟁을 끝내면 전 세계가 좋습니다. 네. 예, 유가가 떨어질 거니까. 근데 그 지금 이란이 중동 주변 국가들, 중동에 있는 뭐 미국이지 뿐만 아니라 이제 더 그 범위를 넓히는 것 같은데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중동 지역에 이란의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참고 있어야만 하느냐, 다시 그 참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어떻게 봐야 돼요? 참아야죠. 전략적 인내입니다.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란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라인을 넘어갑니다. 예. 모든 시설을 다 때릴 거고요. 유가 시설을 때릴 거고요. 담수 시설 때릴 거고요. 예. 유가 시설을 만약에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전 시설 그러면 지금의 유가는 그냥 애들 장난입니다. 예. 예, 150, 200까지 갑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그럼 참전을 안 한 상황이라도 지금 현재 유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유가 이런데 흔들리기 시작한 130까지 간다고 계속 봤어요. 130, 예. 150까지 간다고요. 예. 그래서 사실 150까지 갈 거라는 지금 경고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혁명 수비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계속 하면 200달러까지 갈 텐데 미국 공격 중단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 이란의 모든 메시지는 정확해요. 예. 많은 그 사람들은 이란이 확전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데 이란은 확전이라기보다는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려서 유가 압박을 주고 예. 미국이 전쟁 그만하기를. 예. 왜냐하면 이란은 항복하지 않을 거고요. 음. 휴전 협상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전쟁 끝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 미국이 공격 중단하고 내가 이겼다 하고 끝내면 됩니다. 음. 그러면 분명히 이란은 우리가 신나서 우리가 봐라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이겼다. 미국 저기 나가지 않느냐 그 말을 할 거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에 상처만 안 받으면 됩니다. 안 그 받지 않을 말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써 무시하고 안 받으면 돼요. 예. 그 받으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어느 정도 그럼 장기화가 될 것인가? 그 말씀하신 대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끝내면 지금도 괜찮은 상황이지만 얼마나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시작할 때 4주에서 6주 얘기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4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그러다가 점차 늘었는데 가장 희망적인 건 다음 주쯤에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정도쯤엔 공격은 거의 다 했을 거니까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4주에서 6주라고 그랬으니까 이달 말까지는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예. 네, 알겠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lmost 50 ships. I was just notified it's 51 ships. I didn't know they had that many. Didn't last very long. And these are fighting vessels. They're meant to fight, but they're not meant to fight against us. We continue to target Iran's drone and missile capabilities. Their drones are way down. Their drone manufacturing has been hit starting today. We know all of the places they manufacture the drones, and they're being hit one after another. Their missile capability is down to about 10%, maybe less. We're also hitting where they make missiles and where they deliver missiles. We've struck over 5,000 targets to date, some of them very major targets, and we've left some of the most important targets for later in case we need to do it. If we hit them, it's going to take many years for them to be rebuilt, having to do with electricity production and many other things. So we're not looking to do that if we don't have to. But they're the kind of things that are very easy to hit, but very devastating if they are hit. We are waiting to see what happens before we hit them. We could take them all out in one day, but it's all resulting in a 90% decline in various things, but in particular, Iranian missile launchers and 83% drop in drone launchers. As you know, the drone launchers are pretty well shot, but we're at over 90% decline in the Iranian missile launchers, which is very hard to reproduce and very hard to get. And usually what we were able to do through great equipment, a lot of smart people, as soon as they sent a missile up from a launcher, we were able to knock out that launcher within a period of 5 minutes or less, accurately right on the noggin. So now we have low-cost interceptors effectively combating Iranian drones, and our B-2 bombers recently dropped dozens of 2,000-pound bombs to destroy missile launchers all over Iran and buried deep under Iranian soil in many cases. The soil was no match. And we're also annihilating the manufacturing base that the regime uses to build drones.
and missiles at a rate that nobody thought was possible. We're knocking them out. We know where they all are. We're knocking them out very quickly. We're ahead of our initial timeline by a lot. I would say that we probably would not have thought after a month we'd be here.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we've taken out the leadership twice and maybe 3 times. And we, as you know, we want to be involved. We don't want another president that maybe wouldn't be willing to do what I'm willing to do for the good of the world, for the good of our nation, to be stuck with a situation in 5 years or 10 years from now. So we think they should put a president in, or the head of the country in, that's going to be able to do something peacefully for a change. They've been doing this for 47 years, killing people for 47 years, whether it's the barracks or even the SS Cole, where they were involved very strongly. They always denied it. But where they were very strongly involved, and all of the people that died through the roadside bombs, died and are right now walking around with no legs, no arms, a face that's been so badly damaged. The Iranian regime has been attacking Americans and spreading terror for 47 years, and despite these countless opportunities to renounce their nuclear ambitions, which they had just a short while ago, they told Mr. Witkoff, who is standing right over here, they said, they actually said, we want to keep building. Essentially, in a real nutshell, we want to continue to build nuclear weapons. If we didn't knock out Midnight Hammer, if we didn't knock out their Iranian potential, if we didn't do that with Midnight Hammer, they would have had a nuclear weapon. They would have used it long before now. And at a minimum, Israel would have been annihilated. I was very lucky that we had the courage to do that, that we had the talented pilots and the great equipment. The B-2 bombers are unbelievable. We ordered 25 more, by the way. The newer, better version. It's we have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world. We have the greatest equipment in the world by far. You see that no matter where we go. You still need the people, though, to operate it and to use it. And those are the people that we cherish. Even after we obliterated their key nuclear sites in Operation Midnight Hammer, they never negotiated in good faith. They still continued to say, we want to build nuclear. We want enrichment at levels that were unacceptable. And they even turned down an offer for unlimited free nuclear fuel forever for civilian purposes. We had people offering them free nuclear fuel. They weren't interested in that because they wanted to build a nuclear weapon. So instead, the regime was trying to reconstitute its weapons program at a different site. They couldn't go back to where they were, the 3 sites that we obliterated, but they were starting work at another site, a different site, different kind of a site, and that was protected by granite. They wanted it protected. Granite's pretty good, but they wanted it protected by a lot deeper. They wanted to go a lot deeper, and they started the process while rapidly building conventional ballistic missiles. They were going to do it all at the same time. It threatened our overseas bases and soon could have reached even our homeland. The regime's intention was to use this exponentially growing ballistic missile threat to make it virtually impossible to prevent them from obtaining a nuclear weapon. So as you probably saw, they had a tremendous number of missiles, most of which are now being used or destroyed.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간 내 이란의 정권 교체를 구상하고 있지만 이란은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장기전으로 흐를 조짐이 보이자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이란 정권 붕괴를 거론하며 개입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친미 정부가 들어서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은 정권 교체의 모범 사례로 베네수엘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미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이 이란 정권 붕괴로 이어지지 않아 베네수엘라 모델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를 전면에 내세워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란 안보수장은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다르다며 미국이 함정에 빠졌다고 경고했습니다.
مسئولین ما متحدن در این قضیه. هیچ اختلافی الان در سطح کشور وجود نداره. در مبارزه با امریکا و اسرائیل هیچ اختلافی وجود نداره. 미국의 강력한 위협에도 이란이 거듭 항전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정권 내 강경파 입지가 견고하다는 신호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현 정권을 대체할 세력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과 함께 미 정보 당국도 공습 일주일 전 이란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지상군 투입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대규모 공습에도 이란 신정체제가 굳건한 것은 원거리 공중 타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지상전 투입에 따른 미군 희생과 높은 반대 여론은 트럼프 행정부에도 큰 부담인 만큼 투입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